청와대 특감반이 강압수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압수하고 포렌식 장비를 동원한다는데요. 포렌식 장비라는 건 이제 다 열어본다는 거 아니야?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 장치죠. 이게 지워졌던 것도 다 열어볼 수 있는 그 포렌식 디지털 장비인데요. 이것도 동원해서 싹 뒤져봤다는 거 아닙니까? 보시겠습니다. 뭘 뒤져봤는지요. 감찰 업무예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는 걸로 이게 원칙이거든요. 감찰 업무라는 게 특감반 감찰 업무가 매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해당 수사기관에 다시 말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뢰하거나 이첩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뒤지면 안 되면 자기들이 수사기관이 아닌데 수사기관을 했다는 거예요. 또 보시겠습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요 이런 하소연을 해요. 인권을 중시한다는 현 청와대가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하고 인권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거 인권이냐 이런 얘기죠. 보시죠. 또 사정기관 관계자가 얘기하는 건데요. 보도 직후 이 보도라는 거는 이제 정부의 기재부라든가 이런 정부의 그 어떤 청와대에서 야 이거 아직 보도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에 나간 거 얘기한 거예요. 보도 직후 민정 윗선에서 누가 이 문건을 유출했는지 찾아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고 특감 반원들이 기재부 사무실에 들이닥쳐서 대대적인 감찰을 벌였다는 거예요. 보도 나가지 말라는 거 보도 내보냈다고 싹 뒤졌다는 거예요. 청와대 특감반이 와서. 당시 휴대폰을 제출해달라는 특감반 요구에 기재부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청와대 특감반에 와서 휴대폰 내놓으랬는데 어떻게 저항을 해요? 꼼짝 말하지. 예. 아무런 저항 못했다는 거죠. 네. 이게 무슨 건이었냐면 KTNG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이제 기재부에서 KTNG 사장 선임 개입했다는 정황이 이제 보도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가 어떤 놈이 흘려서 그리고 들이닥쳐서 싹 휴대폰을 뒤진 거예요. 공무원들은 사정기관 관계자가 얘기합니다. 휴대폰 제출 동의서에 서명을 한 뒤 휴대폰 잠금 패턴, 비밀번호까지 적어내야 돼. 싹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유출 감찰을 위해서는 과거에도 휴대폰 제출은 필수였으나 요즘 들어서는 과거에도 휴대폰 제출 많이 있어 왔대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포렌식을 통해서 온갖 내용을 다 뽑아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생활까지 싹 뽑아낸대요. 포렌식을. 네. 디지털 무슨 이런 이렇게 뒤지는 거 이런 걸로요. 다 뒤진다는 거예요. 네. 이제 사정기관 관계자 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특감반 권한을 따로 규정한 대통령 비서실 적폐 규정을 위반한 거다. 대통령 직제 규정. 이거 규정 위반이죠. 당연히 위반이죠. 누가 특감반이 싹 포렌식으로 사생활까지 뒤지라고 그랬어. 이거 위반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특감반원으로 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다. 경찰,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당연하죠. 청와대 특감반에서 오라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안 가요? 안 가면 잘리게. 예?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수사 받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지. 검찰이랑 청와대 더 높은데 거기서 특감반에서 오라 그러면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떠오는 거지. 예. 전 특감반 관계자가 얘기하는 건데 요 KTNG 사장 선임 개입 정황 요게 관련해서요. 애초 감찰 목적이었던 언론 유출 흔적이 나오지 않으면 언론 유출 흔적 그걸 때문에 뒤진 건데 그게 안 나오면 윗선 지시에 따라서 사생활 문제도 들여다봤다. 애초에 휴대폰 내놓으라고 그러면 야 누가 언론에 유출해? 이래서 휴대폰 싹 걷어갔는데 포렌식으로 다 뒤져가지고 사생활까지 그게 안 나오니까 너 이거 사생활 비리가 있네 이걸로 또 옥죄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양아치들이 있나? 이거 양아치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보도가 새 나간 걸 그걸 이잡듯이 잡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냐면 국민이 알 권리가 있지. 아니 그 KTNG 사장 선임에 왜 개입했는지 그 국민들이 알 수가 있지. 알아야죠. 그거 언론 유출된 거고 당연한 그거 뭐 해도 되는 거지. 근데 그거 누가 유출시켰냐고 뒤지면서 사생활까지 들여다본다. 포렌식으로 싹 뒤져가지고 아주 비열한 정부입니다. 비열한 행동들을 해요. 자, 또 보시죠. 청와대에서 해명이라고 나옵니다. 공직자 감찰은 민정 고유 업무고 사생활도 감찰 범위에 해당한다. 사과해도 지금 국민들이 사그러들지 않을 텐데 사생활 감찰도 이거 해도 된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나옵니다. 누가 사생활 감찰하라고 그랬어? 그걸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생활 감찰도. 야, 진짜 뻔뻔하네. 예, 그 다음에 공무원들로부터 동의서도 받은 뒤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았다. 정당한 방법으로 감찰한 것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감찰했답니다. 포렌식 기계는 박근혜 정부 때도 사용됐다. 이놈의 정부는 뭐 툭하면 전 정부에서도 했다고 그러고, 전 정부에서 그럼 도둑질하면 우리도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친구가 도둑질 했으니까 나도 도둑질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살인 저질렀으니까 나도 살인 저질러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박근혜 정부 때 무슨 포렌식으로 다 뒤져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하고 그래. 예? 포렌식 기계는 박근혜 정부 때도 사용됐던 것으로 안다. 뭐 팩트 내놓은 것도 아니고 뭐 그랬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해야 되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포렌식 기계로 사생활 들여다봤는지 안 들여다봤는지 보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도 사용했던 것으로 안다고 이러지고 애둘러서 얘기하고, 그거 첫째 문제. 박근혜 정부 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사용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집어쓰기 물타기 하면 이거 잘못은 가짜 뉴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설령 사용했대도 그때 사용했으니까 우리도 사용해도 된다? 그때 적폐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사그리 다 잡아갔잖아요. 다 적폐라고 해서. 그리고 자기들도 한다? 그럼 자기들도 다 감방 가야지. 그럼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국정원이고, 에? 검찰 높은 사람들 검사들이고 청와대 비서실이고 싹 감방 다 집어넣어놓고 적폐라며. 근데 왜 박근혜 정부 때 해서 우리도 해도 된다? 이렇게 우기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때 하는 건 적폐고 자기네들이 하는 건 정당한 거고,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을 아주 비응신으로 보고 국민들은 뭐 바보 멍충이로 보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국민들이 이게 바보 아니에요. 지지율이 이제 뚝뚝 더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이라고 내놓고 툭하면 전 정부 뒤집어 씌우고, 예? 그만 침 전 정부 사람들 괴롭히고 깜빵 보냈으면 됐지. 이제 또 뭐 나올 때마다 전 정부 타령이야. 전 정부에서도 했으니까 우리 해도 된다. 그럼 전 정부 사람들 다 풀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래야 맞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 똑같이 하니까.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게 지워졌을 때 그거 다시 복구하고 이러는데, 예, 컴퓨터 정보 이런 거. 이걸 청와대에 갖다 놓고 이걸 자기네들 불리한 뉴스 나간 공무원들 잡아다 놓고 이걸 사용하네. 야. 그래 놓고도 뻔뻔스럽게 이런 얘기나 하고. 참 대단한 정부야. 어떻게 이렇게 사법제도를 법치국가를 그냥 무자비하게 이렇게 뒤틀어 놓습니까? 네. 국민연금 개편한 그때도 보도가 좀 일찍 나간 거. 그때도 또 특검반 복지부 들이닥쳐가지고 휴대전화 다 뺏어가서 난리 난 거 보도한 거 기억나시죠?
자기네들의 불편한 보도가 나가면, 청와대에 불편한 보도가 나가면 그 해당 공무원들을 이잡듯이 주시는 거예요. 휴대폰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래서 안 나오면은 사생활 캐고. 야, 이거 북한에서 하는 짓인데, 북한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한 거 아니야 이거? 야, 포렌식 장비까지 청와대에 들여놓고, 야, 무시무시한 집단이야 진짜. 아, 저기 있는 청와대. 아유, 진짜. 어떤 사람들은 저쪽 보고 오줌도 안 눈다고 그러더라. 저 동네 보고. 아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저질이에요, BSK님. 그죠? 에휴, 진짜 저질입니다. 차애국님, 공산당 문가정부. 김캡틴님, 변형된 공산당입니다. 정은이가 지시했나? 자유를 위한님이 써주셨고요. 독재 파쇼 정권 타도 롬심님이요. MCSP님, 난리가 나야 하는데 나라가 조용하네. 그죠? 강만길님, 판사가 공정해야 하는데 정치 입맛에 맞게 판결하면 안 되지. 공정해야지. 윤용호님, 북한 정은이 뭐라고 쓰셨나? 북한 정은이보다 더한 놈들이네요. 가짜뉴스 본 거지 청와대. 김캡틴님, 신형공산당. 성호손님, 오늘 철도쇼 하고 있나요? 도대체 착공식 왜 하는 거죠? 되지도 않는 걸. 왜 하겠습니까? 몇 가지 목적이 있겠죠. 첫째는 재판단인데, 첫째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집토끼라도 어떻게, 그런 거 좋아하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집토끼라도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답 있죠? 34살 먹은 독재자 있죠? 걔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착공식 쇼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북제재 때문에 실제 하지도 못해요. 근데 왜 이렇게 대북제재, 이건 진짜 해무는 대북제재 위반인데, 착공해서 공사를 하면. 근데 하지도 못할 걸 왜 쇼를 하느냐? 몇 가지 목적이 있겠죠. 요 얘기도 이따 이현주 의원이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참 대단한 정부입니다.